예,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되고 FOMC 회의 있었고 시장은 환호하면서 우리 시장도 갑니다. 다만 미국보다 우리가 좀 이제 동력이 약한 게 좀 고민이긴 한데요.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박건희 KB증권 프라임센터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FOMC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시장의 기대대로 비둘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로의 정책 선회가 됐습니다. 주가도 미국 오늘 우리 강하게 반응하는데 상승 여력이 미국이나 우리나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크고 실적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미국 뭐 신고가 냈는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이제 경제 전망도 나오고 쭉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게 되면 금리는 뭐 당연히 동결을 한 거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은 보면 2024 올해는 2.1에서 2.6으로 사실 생각보다 좋아졌어요. 근데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좀 1.5에서 성장률 전망 낮고요. 물가는 2%대로 이제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보면 내년 시장에서는 3월로 페드워치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월, 3월 있었는데 시장은 3월쯤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5월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에요. 미국은 다우가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들은 연중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갔다고요. 우리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면 기억나는 게 3,20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 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사실 좀 흐려졌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하거나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저만의 걱정인가요? 네. 저는 내년도 상저하고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표 보여줬듯이 약간의 둔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둔화가.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이제 하반기 가면은 지금 OECD들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확장이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금리 인하와 결국에는 하반기에 경기의 회복세가 저는 맞물려서 더 레벨업되는 위치로 가지 않을까. 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시조 제가 수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수급적 요인이고 내년에 시간이 가면서 상저하고로 시장이 경기도 회복되고 반도체나 산업이나 주가가 위쪽으로 올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네. 그 점도표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면 얘기를 못하니까 점도표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FOMC에서는 금리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를 우리가 이제 주목한 거잖아요.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요. 네. 점도표를 보면 이제 찍은 점들이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내년에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FOMC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여전히 어쨌든 뭐 핵심은 AI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AI. 네, 맞습니다. AI 하다가 딴 거 잠깐 갔다가 또 AI. 네, 그죠? 맞아요. AI, 로봇, AI, 뭐 방산 AI. 네, 그 AI인데 최근에 변화들은 이제 HBM 쪽에서 디바이스 AI로 간 것과 함께 AMD라는 미국 회사가 이제 신형 AI 칩을 내놔서 엔비디아와 본격 경쟁을 하겠다 얘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미와 함께 실제로 이제 경쟁이 되느냐, 의미 그다음에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그 CEO들의 그 멘트 하나하나를 좀 주목을 하는데 요번에 AMD가 정확하게 GPU를 엔비디아를 경량을 해서 MI300X라고 이렇게 좀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AMD 리사 수 CEO가 말씀을 하셨냐면은 LLM이 점점 커지는데 AMD 칩 대규모 언어 모델 네, 맞습니다. 커지는데 AMD 칩은 높은 메모리 밀도와 대역폭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메모리가 톡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저번 모델만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첨단 공작의 TSMC의 6나노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갑자기 메모리 얘기가 탁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결국에는 그 메모리의 그 기능하고 전송 속도하고 결국에는 그 GPU죠. GPU의 그 속도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월이라고 하는데 요 도표를 이렇게 딱 보게 되시면은 대역 포기라고 해서 1시간에 전송하는 그 데이터 양이에요. 디램이 메모리가. 근데 위쪽에 그 우상향하는 맨 위에 그래프를 딱 보게 되시면은 GPU가 그 요구하는 데이터량은 20년 동안 9만 배가 커졌는데 저 맨 밑에 있는 그 파란색의 메모리가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은 20년 동안에 30배밖에 안 커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 GPU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메모리가 이게 못 따라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사 수가 메모리의 대역폭이 엔비디아보다 1.6배 더 높다는 거를 강조를 많이 했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HBM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AMD가 엔비디아의 성능을 따라잡았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할수 있습니다. AMD가 칼을 갈았겠죠, 그죠? 예, 칼을 엔비디아가 돈을 막 그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그죠? 칼을 갈아서 그렇죠. 신제품 경쟁품을 내놓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부 회사들도 쓸만해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선두주자로 한 번에 뒤집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AMD가 이번에 칼을 갈고 나왔는데 네. 자, 사실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이에요. 네. 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쿠다라는 플랫폼은 H100, 엔비디아 GPU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근데 품귀 현상이 H100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거를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AMD가 가지고 나왔죠. 플랫폼을 CDNA라고 해서. 그거는 AMD의 이번에 나온 GPU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더 커지든 AMD가 더 커지든 시장에서의 그 HBM에 대한 수혜는 계속 될 것이라는 건데.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딱 보게 되시면은 네.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 파란색으로 해 놓은 게 네. 저희 GPU를 비교를 한 거예요. AMD의 2021년도 모델입니다. 저 위에 거 MI252 그리고 저 밑에가 엔비디아의 H100이거든요. 근데 저기 숫자가 뭐 64, 3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숫자가 16하고 저 옆에 8자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그 AI의 그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횟수. 근데 잘 보시면 AMD가 엔비디아보다 더 커요. 숫자가. 그러니까 횟수가 더 좋아요. 사실 AI의 그 연산, 추론 이런 것들이 더 좋은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모놀리식을 아직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맨 밑에다가 칩을 만들 때 하나의 프레임을 큰 거를 깔아놓고 네, 네. 그 위에다가 칩을 이렇게 그렇죠. 박는 거예요. 실장하죠. 예, 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텔도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AMD는 어떻게 하냐면 칩렛이라 그러죠. 칩을 사와가지고 잘하는 것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블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성능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그렇잖아도 따라잡았는데 요번 모델을 내놓으면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칩렛 구조죠. 칩렛으로 하게 되면은 반도체를 한 개를 블록을 개발을 하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남의 걸 IP를 사온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잘 가는 게 IP 기업들 잘 가지 않습니까? 칩스 앤 미디어라든지 네.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바로 힌트가 좀 나오는 건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 AI 메모리 변화를 한번 딱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그렇죠? 네. HBM 계속 쓰니까. 늘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업체들끼리 좀 열심히 싸워라. 그렇죠, 수요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니까 우리 업체들에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약간은 남들이 현재 좀 안 보는 거 틈새 시장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까지 한미 반도체만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네. 자 사실은 SK 하이닉스 HBM의 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년도에 HBM4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입출력 단자 수를 증가를 시키겠다. 메모리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아까 저희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하이닉스가 네네네. HBM, 하이닉스 HBM. 2026년도에 어떤 변화를 시킬 거냐면 입출력 단자 수를 지금 현재 1024개에서 2048개로 할 것이다. 네. 근데 저기에서 저희가 입출력 단자가 지금 크기 자체가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머리카락의 4분의 1 정도 두께예요. 근데 저거를 2048개로 2배로 늘린다고 하니까 저희 생각나는 게 있죠. 저 뚫어주는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제가 늘 들었던 거.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에는 국산화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램리서치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혜는 아닐 거예요. 저희 국내 업체들이. 그리고 옆에 12단에서 16단으로 가는 거. 저거는 당연히 본딩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 예, 맞는 본딩. 걸로 예. 보이고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자 2026년도에는 어드밴스드 MR 머프와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어드밴스드 MR 머프는 사실 지금도 하이닉스가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칩을 붙이는 이렇게 공정인데 예전에는 칩을 쌓아놓고 한 번에 열로 확 줘가지고 이렇게 칩을 본딩을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STI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칩이 휘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은 한 장하고 그 위에다가 한 장을 붙이고 순간적으로 열을 확 줘버려요. 레이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저 셀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그거죠. 저렇게 한 장 한 장 붙이고 마지막에 한 번에 열로 확 주거든요. 그게 네, STI고.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잘 쓰이게 되냐면은 쿼츠가 쓰여요. 잠깐만요. 예. 예. 우리 차장님이 이제 막 달려가시니까 예, 제가 예.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AMD가 이제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네, 그 제품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고 차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의심 많은 저희들은 진짜일까? 이건 좀 검증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쟁 구도에서 관련 있는 게 뭐냐? 오늘 참 제가 주제를 소개를 아까 못 해드렸는데 HBM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은 그게 이제 HBM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셨고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고, 네, 기술적인 얘기를 HBM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인 얘기를 하셨고 국내 관심주로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쪽이 네. 석영, 쿼츠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원익 QNC를 네.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한 장 한 장 순간적으로 열을 확 줘서 붙이는데 저 그림 보시면은 붙일 때 쿼츠라는 석영 유리로 눌러주면서 레이저 본딩해서 휨 현상을 방지를 해요. 근데 저희는 저기에서 레이저 본딩에만 저희가 초점이 지금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레이저 세일이라든지. 예. 근데 저는 덜을룬 종목에서 저 앞에 있는 쿼츠 수요가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계속 소모품으로 쓰이는 건데 저게 이제 연초에 가격이 인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업황이 수요가 안 좋아서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매출이. 근데 다시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래서 저 쿼츠를 만드는 원익 QNC를 주목을 해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다 TSMC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TSMC하고 원익 QNC가 연관이 돼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돼 있습니다. 네. 매출에 이렇게 딱 보게 되시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은 대만 쪽에 자회사가 있어요. WQT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생산품인 반도체 석영 유리 제품은 TSMC와 UMC 등의 관리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 뭐 물론 비중은 뭐 5% 정도 선 100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TSMC라는 모멘텀이 또 다시
이런 AMD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원익 QNC의 그 자회사 부분 WQT의 그 실적을 이렇게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에 이제 대만 쪽 TSMC가 포함되어 있는 실적인데 확실히 2022년도에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좋았다가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꺾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기간 횡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횡보를 마무리하고 다시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익 QNC는 28,000원 조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밸류를 타사하고 밸류를 비교하던 시총을 비교하던 해서 좀 가격을 조금 설정하는 게 좋지 않아요? 설정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약간은 중장기 컨셉으로 해서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아까 전에 원익 QNC 자회사 이렇게 보셨다시피 19년에서 2021년도 실적이 올라갈 때 그때가 네. 만 원대에서 한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2024년도부터 살아나고 다시 이런 AI 관련돼서 TSMC 모멘텀이 올라가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레벨업 되는 그 가격이 네.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AMD가 쏘아 올린 공이 HBM의 수혜가 되는다는 얘기고요. HBM 관련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는 안 한다. 우리 색깔 있는 남자 박차장님께서는 새로운 종목을 관련해서 발굴해서 원익 쿼츠라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황해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